수도권 일부 지역에 10cm 가까이 눈이 쌓이는 등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이 밀려나고 오늘은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날씨 관련 내용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는 오늘이 진짜 제일 춥다 했는데 오늘은 오늘이 더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운 게 맞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기온이?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지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폭넓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한파의 강도가 더 강한 경기 동부와 그리고 강원 내륙 지역 그리고 충북 이제 산간 지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 아래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네. 오늘 6시 좀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은 예. 서울 중에서도 이 노원구의 경우에는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고요. 가평과 파주는 영하 17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원도 영하 19.9도, 횡성 18.6도, 그리고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은 보통은 네. 한 찬바람, 초속 한 예. 2m의 바람은 체감 온도를 한 1도에서 많게는 한 2도 정도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체감 온도는 한 5도 정도 더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춥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이게 또 이어지기도 하고 바람도 또 강하게 부니까 체감 온도가 그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8시 서울이 영하 9.4도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5도 정도 낮으면 한 영하 14도 선에 지금 추위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바람은 어제만큼 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날씨를 느끼는 거는 실제 온도계에서 책정이 되는 기온보다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다르듯이 그쵸.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은 바람이 차갑기도 하지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좀 수분이 유지가 돼야지 이 수분으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 몸을 훑고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수분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열을 좀 우리가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손실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뭐 수분의 보충도 있기도 하지만 신체의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체온 보호를 위해서 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날이 추운 것도 그렇고 바람도 부는데 그냥 괜히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온 세상이 지금 하얘요. 어제 눈이 상당히 좀 많이 왔거든요. 어느 정도 눈이 내렸나요? 어제 가장 많이 눈이 내린 지역은 경기도 경우에는 화성입니다. 7.9cm의 화성, 예. 눈이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눈은 좀 비하고 다른 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이 눈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녹았다 쌓였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적설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눈이 이제 녹았다 쌓였다를 반복해서 남아있는 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신적설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눈이 더 내렸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대설특보가 이제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강원 하천의 경우에는 7.7cm, 충남 지역은 5cm 안팎. 근데 충남은 어제보다 그제 10cm가 훌쩍 넘는 많은 이미 눈이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충북 진천의 경우에는 13.5cm의 눈이 내려 쌓여 있고요. 그게 그리고 적설량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신적설량인 건가요? 적설인 거죠. 적설인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남아있는 녹았다 눈. 쌓였다 반복된 그 눈. 그렇죠. 총 남아있는 어떤 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눈이 얼마나 언제까지 내립니까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계속해서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 눈구름은 계속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눈을 내리는 그런 경로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눠지기 때문인 거죠. 두 어떤 가지. 경로인 건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비구름이 다가오느냐.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겠죠. 네. 그런데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눈구름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구름 자체가 다가왔는데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많이 내렸는데 그 비구름은 이미 빠져나간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구름이 거의 많은 가운데 제주도 지역만 지금 눈 소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구름이 다가온 거는 아니고
상태로 찬 공기만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 찬 공기가 서해 바다상에서는 계속해서 눈구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람이 북쪽을 향해서 갈 경우에는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졌지만 내륙에 적설이 관측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바람의 풍계가 조금이라도 이제 서풍 계열로 바람을 불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까지도 이 눈구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눈이 또다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는 눈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내리느냐를 관측하고 또 예보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그게 내리느냐, 뭐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비구름이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느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예, 제가 좀 예. 어렵게 설명드렸다고 쉽게 말을 해서 눈구름이 다가오느냐 예. 아니면은 눈구름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다가오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저기압인 거죠. 우리나라의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비를 꾸리면서 그 이제 한 시스템이 지나갔다면 오늘은 비구름은 없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들이 풍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오늘 눈이 안 온다고 했는데 눈발이 좀 날리는 것 같네라고 하는 거는 서해상에 계속해서 이런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눈구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사실 지금 같을 때는 눈이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위가 풀리는 시점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추위와 어떤 대설, 눈이 계속해서 내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예보가 되는 눈 예보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일요일에 눈이 온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온 예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기온 예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적설이라든지 강수량의 예보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내일까지 내리는 이제 비의 양과 눈의 양이 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은 제주도 지역에만 많이 내려봤자 1cm 안팎 정도의 이제 눈비가 내릴 거고요. 내일은 다시 새벽부터 밤 사이에 이미 많이 눈이 내린 충청도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3에서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입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도 내일 이제 출근길쯤에 눈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1cm 안팎. 근데 다만 눈의 양을 지금 봐서는 되지는 않는 게 뭐냐면 이미 내린 눈이 빙판, 너무 얼어버린 어떤 추위로 네. 인해서 지금 꽁꽁 얼어붙은 채로 내렸기 때문에 그 위에 눈이 또 차곡차곡 내려지고 또 얼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견고한 얼음의 형태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행자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다음 주까지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12월에 극강의 추위가 찾아온 것 원인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한파가 12월 초에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건가요? 일단은 이제 겨울철에 춥지 않은 게 사실 더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추위가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시기가 12월 초부터 이렇게 추웠었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졌냐, 예. 혹은 이렇게 막강한 추위가 이렇게 길게 동안 이어졌냐. 그러니까 이게 이변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중위도권으로 남하하면서 이제는 여름에서 가을 계절로 가는 가을 그리고 겨울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북극 중심에는 거의 영하 한 5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이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권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후 변화의 영향의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북극 주변에서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라고 해서 굉장히 예. 엄청나게 강한 강풍이 붑니다. 예,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그 강한 바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 네. 위쪽에 파란색 실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원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 거의 시속이 빠르면 한 180km까지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바람인데요. 저런 구조가 됐을 때는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계속 도니까요. 그렇죠. 새어나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저 빨간색 실선이, 그러니까 저 자료 자체를 보통 이제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북극 진동이 양의 지수가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 실선이 되고요. 음의 진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행한다고 합니다. 뱀사자를 써서 마치 뱀이 이렇게 천천히 스물스물 기어가는 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북극 진동의 이제 지수가 음의 지수를 나타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푹 패여서 좀 더 중위도권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 바로 북극의 한기가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때로는 우리가 모스크바, 뭐 러시아보다도 더 춥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저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뱀처럼 이제 꼬불꼬불한데 하필 이제 그게 한반도 아래로 이렇게 쭉 다 내려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파동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예보관들이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이제 동부 지역에 이례적인 한파가 왔다라고 하면 저런 이 북극 진동의 음의 지수를 보이는 그런 이제 파동 자체가 어느 지역에 지금 위치하냐. 지금 현재로서는 저런 파동이 5개 정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음의 그중에 지수가 하나가. 왜 생기는 건가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트 기류가 결국에는 약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이유는 네. 북극, 극지역과 저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기후 환경 위기와 그렇죠. 관련이 있겠네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위도도 기온이 올라가고 예. 고위도도 올라가면 결국 온도 차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북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빙, 넓은 그 바다를 꽁꽁 얼어 쌓이는 그 얼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태양의 빛을 차단하는 반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름철에 하얀색 옷을 입으면은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해빙이 다 녹아버리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북극 지역에는 검붉은 바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반대로 여름철에 우리가 검은 옷을 입게 되면은 빛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얼음들이 녹게 되면은 북극의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이 제트 기류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북극 지역에 거의 뭐 영하 50도에 다다르는 그런 한기를 중위도권으로 밀려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이제 겨울 날씨를 겪게 만드는 그런 이례적인 이상 한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시는 그런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최근에 돼서 많이 좀 나타나는 겁니까? 한 언제쯤부터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위도와 북극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이상 고온이 이런 북극의 한기가 갑작스럽게 내려오지만 그래도 금방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초에 우리가 이제 한파 경보, 한파 주의보 내려졌었죠. 네. 그때는 그런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겨울철에 뭐 4만 4온, 3일 정도는 춥고요. 4일은 따뜻한 그런 날씨들은 과거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위가 시작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예보했던 것보다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반에는 일요일 날 아침 최저 기온을 한 영하 12도 전까지 봤는데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영하 14도로 또다시 기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러다가 추위 조금 더 오래 가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뭐냐면 그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막고 있는 러시아 쪽에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대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의 흐름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계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강한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블로킹, 저지 고기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고기압에 빠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기압의 회전을 통해서 북극의 한기를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앞쪽에 이제 동해바다 북쪽에는 전면에는 또 마찬가지로 저지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고기압이 머무르면서 한기가 계속해서 축적되는 여러 이런 가지 상황들이. 중복적인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유기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는 원인 자체가 네. 기후 변화의 원인이 뚜렷하다. 아.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대기의 흐름, 동서간의 흐름들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블로킹의 현상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 빈번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굉장히 극심했고요. 폭염도 극심했거든요. 그쵸. 이거 역시 블로킹 고기압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한기를 오랫동안 쌓이게 만드느냐, 한 곳에 더운 열기를 오랫동안 쌓이게 만드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 똑같이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뭐 블로킹 현상 그리고 뭐 제트 기류 언급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고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림과 또 설명을 다 들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례적이지 않은 게 될 것인가? 겨울의 기온이 이제 4만 4온이라는 게 이제는 사라지는 표현이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겨울철에 눈이 안 올 때는 너무 안 오고 근데 한 번 왔다 하면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이런 이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주민들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대전의 갑천 앞쪽에 한 50년을 살았는데 이런 많은 비는 처음 봤습니다. 아, 네. 이런 홍수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일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제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는 뭐 비상 1단계를 가동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런 달라진 기후 패턴에 따라서 국가 재난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도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한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눈 때문에 거의 뭐 강남 도로변에는 자동차를 두고 뭐 갈 정도로, 그러니까 예. 강남 이남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 지역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도 극면한 예, 좀 뭐 극과 미끄러진 극인. 경우도 그렇죠. 많았고요. 그러니까 강북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 강남 지역은 폭발적인 어떤 눈구름이 발달을 해서 피해가 극심했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련 논의를 이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에 좀 취약한 지역들 예. 그리고 최근 왜 국제적으로 이 지역에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관련된 기상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비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당장 이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한반도 전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이고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졌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요령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상특보라고 하면은 뭐 강풍, 폭풍, 뭐 건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기상 현상에 대해서 피해가 야기가 될 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이제 이유로 그 이제 과거의 피해 상황과 기상 상황에 따른 어떤 기준값에 따라서 특보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다른 특보와는 다르게 한파특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어느 시기에 찾아오는 추위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초겨울에 나타나는 그런 한파특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한파가 이어졌느냐보다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추워졌느냐. 그래서 이때 내려지는 이제 한파주의보의 경우에는 전날 아침 최저 기온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 기온이 3도보다 낮고 평년 이맘때보다 3도가 낮을 때 내려지고요. 이번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날보다 15도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가 보통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 10도 이상만 벌어져도 아침과 낮 사이도 일교차가 크다고 하고 예. 우리 몸이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침 기온만을 가지고 봤을 때 15도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낮 기온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뭐 20도에서 25도를 그쵸. 넘나드는 수준의 기온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더 막강한 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그쵸. 그때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지 이틀 이상만 지속이 돼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요. 예. 그때 내려지는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예, 물론 이런 기준들은 예보관님들이 이제 정해서 이제 내려지지만 네. 저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이제 한파특보는 예. 초반에 내려질 때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으로 내려진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을 때는 1월쯤에 내려지는 한파특보의 기준으로 매겨도 두 개가 네, 다 두 개가 같이 작동한 거네요. 네, 그 정도로 갑자기 추워졌고 이 추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특보가 될 정도로 많이 추운 상황이라는 것은 예보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요령,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옷차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긴 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출국길 시민들을 좀 보니까 무장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무장하고 목도리도 나왔어요. 두르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이 안에 적어도 3벌 이상의 얇은 옷들은 좀 입어서 겹겹이. 그렇죠. 우리가 실내에 또 들어오면 그 두꺼운 겉옷을 한 번도 홀라당게 벗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신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온도 차이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온 장구를 살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장갑, 목도리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살피지만 네. 옷을 좀 얇은 옷을 여러 벌로 입어서 예. 또 이제 겨울철 한파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물론 도심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 밤 늦게 퇴근을 하는데도 도로의 결빙 상황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양호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음지, 그늘진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빙판길이 있는데 이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갖고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움직이기 둔한 어떤 옷차림을 갖고 보행을 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졌을 때 지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손이라든지 그래서 낙상 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옷 여러 개로 입고 또 몸이 좀 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추운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또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리고 추위가 풀리는 시점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주 초반에 추위가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심혈관계라든지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이나 이런 좀 신체적인 건강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추운 날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추위가 풀리는 그런 급변하는 시점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사항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